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증권시장 컨텐츠에서는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로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권시장의 제도와 상품들을 알아보고 똑똑한 투자를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배당락과 권리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배당락과 권리락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그리고 특히 권리락에서 오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내용도 조금 포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당락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락은 해당 사업 연도에 대한 기업의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의미하고요. 배당락 조치는 이런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공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익 배당을 한다. 그리고 배당락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지나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장 기업들은 이 사업 연도의 최종일, 대부분 이제 12월 말에 결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 주주 명부를 폐쇄하고 명의개설을 정지하게 되는데요. 이 거래소에서는 사실 연말 휴장일이 있기 때문에 이 직전 매매 거래일인 12월 30일을 기준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일을 기준일로 하게 되고요. 연말 배당한다. 많이 들어봤죠. 올해도 하게 될 텐데 증권시장에서는 실제로 증권의 결제가 매매 체결일이 일어나고 나서 2일째 결제가 이루어지죠. T2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주 명부에 등록되려면은 이 기준일이 되는 이틀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결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배당락에 해당되는 주주 명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실제로 배당락일이 되는 12월 29일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 기준일은 12월 30일이 되고요. 12월 30일에 주식 결제를 받아야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날은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두어야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분기 배당도 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연말 배당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주식 매수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때에 배당을 많이 해주는 종목을 위주로 거래를 하기도 하죠. 배당락일이 언제인지 기준이 되는 게 며칠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혹은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주식이 배당을 결정했을 때 그때 기준일이 며칠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기준일이 되기 2거래일 전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말 배당을 하기 때문에 12월 28일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분기 배당이나 특별 배당을 하는 주식의 경우는 이 기준일 2거래일 전을 기억하면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주식 매매 체결일 이후 2거래일이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 명부 등록을 하려면 기준일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연말 배당의 기준일은 12월 30일이니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에는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고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배당을 받으면 주식 가격이 내려가니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기준 가격이 조정이 되고요. 현금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기준 가격 조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대부분 투자자님들이 주식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배당이 끝나고 나면은 주식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권리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주주 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알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자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늘리는 결정입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신주는 새로운 주식이죠. 이 새로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소멸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권리락 조치는 기존 주주의 권리에 변경이 발생해서 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증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권리락 시기는 배당락과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아요. 증자를 합니다 라고 공시가 떴을 때 신주 배정 기준일이 며칠인지 확인하고요. 그날에 이제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야 이제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신주 인수권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주 인수권을 알아야 돼요.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을 부여받게 되고 그 신주 인수권을 팔지 않으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증자를 할 때 우선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이제 신주 인수권을 받으면은 행사 가격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 행사 가격은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미리 정해져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을 받으면 우리가 주식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되었든 그 주식을 이제 정해진 가격,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면 정해진 그 증자 청약 일정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신주 인수권을 팔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권리이기 때문에 팔고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거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으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거 나는 증자 참여 안 할래. 유상증자 나는 하지 않을래요. 그러면은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신주 인수권을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신주 인수권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유상증자는 내가 추가로 돈을 납입을 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내가 주식을 사도 되겠다. 그리고 현금이 여유가 있다. 라면은 그대로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날짜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 돼요. 그럼 그때 이제 돈을 더 불입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진 주식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저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주식을 더 많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 일정 기간 동안 신주 인수권을 그냥 파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안 했어요. 신주 인수권을 팔지도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 주식 가격은 이론 가격으로 반드시 조정되는데요. 주식 금액이 할인되겠죠. 그죠? 권리락은 증자 이후에 반드시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론 가격으로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시처럼 신주 인수권을 받았는데 이걸 팔지도 않고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냥 갖고 있는 주식만 가격이 하락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팔거나 또는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를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의 매매 기간은 5영업일 정도로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죠.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사실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을 하겠죠. 특히 이제 권리락이나 이 신주인수권 부여 같은 경우는 받고 나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계좌에 이런 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내가 이것을 팔지 말지 잘 결정해서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당락과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릭의 증권시장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